자, 두 번째 시간 보실까요? 의사표시 보실 차례입니다. 가기 전에 우리 공부했던 번사회적 법률행위 잠깐 목차 점검할게요. 목차 점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판단 시기. 언제 기준? 계약 체결 시.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유형 있죠? 그죠? 예. 우리 책에 몇 가지 적어놨어요? 4개. 4개 적어놨어요. 4개. 책 보세요. 책. 몇 개 적어놨어요? 4개. 1. 노름빚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노름이죠? 반사회적이죠. 두 번째는 브로커에게 무슨 약정?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요,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 아닌 자에게 승소하면 임야를 떼주기로 한 거. 그죠? 무효요. 브로커한테 법률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사요, 민사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무효죠? 네 번째는 무슨 계약? 첩계약. 요 4가지가 반사회적 행위로 뭐가 되는 거? 무효인 거, 무효인 거. 무효 아닌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 지금 몇 개 했어요? 4개 했어, 4개. 그 기본 과정에서는 몇 개요? 기본 이론 1월 달에 1, 2월 기본 이론에서 몇 개요? 10개 해, 다시. 10개를 올려. 심화 과정에서는 또 몇 개를 해, 심화 과정에서. 이게 기본 이론 할 때 1, 2월에. 심화 이론 할 때 몇 개를 해요? 20개를 해. 여기서 완결된 거예요. 여기서 완결된 거예요. 이때까지 완결한 게 아니야. 반도 안 한 거야. 반도. 따뜻 1, 2월 기본 이론은 다 한 거예요. 반도 안 한 거예요. 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열매를 반도 못 맺은 거예요. 나무를 반도 안 키운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심화 이론까지 가야 나무를 다 키운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공부 많을 때는 언제예요? 공부량이 많아지고 할 게 많아지는 시점 언제? 이때요, 이때. 그래서 저 때 정말 폭발적으로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때 많이 도움되는 게 아까 말한 스페셜 강의예요. 그때 정리할 게 많거든요.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 비슷한 것들. 헷갈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지금이야 헷갈리는 거 별로 없거든요. 왜요? 공부를 조금 하면 헷갈리는 게 별로 없어. 공부량이 뭐 할수록 많아질수록 혼동하고 비슷한 유형이 패턴이 너무 많아. 그걸 분석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할 시점은 어느 시점이요? 심화 과정이야. 심화 과정. 여기서 머리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정리를 잘하냐 이 싸움이에요. 이때야. 이때. 선생님 나 이것만 하고 문제풀이 하면 안 돼요? 야, 무조건 떨어져요. 답 없어요. 그거는. 왜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몇 개 중에? 30개 중에 10개 한 거예요. 그러니 점수 안 나오죠. 여기하고 문제풀이로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를 부시는 거예요. 여기를 부셔야 핵심을 부시는 거야. 민법의 엑기스는 언제 만나요? 3, 4월에. 3, 4월 여기 심화과정 3, 4월이에요. 요거 할 때 뭐까지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까지요. 뭐까지? 그래야 한 번 봤다라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한 번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번. 4번 봤다 그러면 이걸 4번 보셔야 돼요. 요까지 4번 보셔야 이게 제대로 4번 보신 거예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요까지. 자, 그래서 양이 점점 많아져요, 적어져요? 분량이 점점 많아져요. 폭발적으로 많아져요. 예, 그래서 여러 개를 쇼핑하고 스승님을 여러 개 모실 게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를 제대로.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 그럼 무효인 거 이번에는 무효 아닌 거? 무효 아닌 거 있어. 아닌 거. 아닌 게 한 20개 있어. 이해되세요? 토탈에서 한 40개 정도 해요. 그래야 한 문제를 부실 수 있어. 한 문제를. 오케이. 자, 그래 무효 유형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봅니다. 효과. 첫째는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 두 번째는 이행 후요, 이행 전요. 무슨 급여가?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이 된다. 불법원인 급여. 그래 불법원인으로 준 거는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회장님한테요, 첩에게? 첩이 소유권을 차지한다. 오케이. 꼭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3가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목차를 틀을 잡으시면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표시로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 교재 144쪽. 의사표시는 먼저 서론 잠깐 볼게요.
의사라는 건 뭐예요? 의사라는 거는? 의사가 뭐예요? 내 생각을 의사라고 그래요.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생각, 실제 생각이야, 실제 생각. 내 실제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 진이라고도 해요, 진이. 표시는 뭐예요? 표현한 거, 밖으로 표현한 거지, 표현한 거. 따라서 의사표시는 뭐하고 뭐의 합성어예요? 생각과 표현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두 단어를 묶은 거예요, 이게. 오케이. 자.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사랑한다고 말을, 표현을 해요? 표현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의사만 있는 거예요. 의사는 있는데 외부로 표시를 안 해요, 외부로. 의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의사는?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거지, 이거는. 표시는 속에 있는 거예요, 외부예요? 외부로 표출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친구한테든 아니면 배우자한테든 말할 때 내 생각과 외부로 표현한 거를 다르게 해요, 똑같게 해요? 생각 표현할 때 다르게 해요, 똑같이 해요? 다르게 해요, 같게 해요? 여보, 오늘 밥 먹으러 갈까? 할 때 다르게 해요, 같게 해요? 같게. 내 생각을 바로 드러내지. 그죠? 그리 안 힘들어. 그죠? 여보, 오늘 12시에 만나, 우리 밥 먹어.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보러 가, 저녁에. 생각과 표현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해요, 같게 해요? 일치시켜. 그래야 피곤하지 않아. 그래, 의사하고 표시는 어때요? 대부분? 일치해요, 일치해. 그래야 힘들지 않아. 그죠?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의사표시는 이게 다른 거예요. 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어떤 거? 다른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정상이야. 왜? 의사와 표시가 어떻게 돼서? 다르거나 왜곡이 돼 있어요. 왜곡돼 있어. 그럼 피곤해, 안 피곤해? 아, 그래, 피곤하고 머리 아파, 여기. 우리는 주로 어디서 노는데요? 어디서? 정상적인데. 여기가 정상이죠? 여기가 정상적인 거. 여기서 살아, 우리는. 보통 여기서 사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데는 어디예요? 의사와 표시가 뭐 한 거? 다르거나 왜곡이 된 거야. 그래, 비정상적인 거. 이걸 보는 거야, 이걸. 그러면 뭐하고 뭐를 지금 다르게 해놨을까? 의사와, 속에 있는 의사와 밖으로 뭐 한 거? 표시한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거를 네 가지로 입법자가 만들어 놨어요. 네 가지를 가정을 한 거예요, 네 가지를.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첫째, 무슨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두 번째는 허위 표시. 세 번째는 착오. 네 번째는 사기강박. 네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개를.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몇 개? 네 개를 여기다가 입법자가 해결하려고 딱 지침을 만들어 놓았어요.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박. 몇 개를? 네 개를 여기다 딱 가정을 해서 입법을 해놨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부분은, 이 의사표시는 다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때 쉽다, 쪼개, 어렵다. 처음에 좀 어렵다. 왜? 비정상적인 것들이야, 다 얘네들이. 그죠? 그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가 이해를 잘 되는 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예, 맞아요.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잘 이해 안 돼야 돼요. 그죠? 여기가 이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자, 볼까요? 어떤 근로자가 연말 돼가지고 사장님한테 사표 낸다고 그랬어요. 뭐 낸다고? 사표 낸다. 외부로 표현한 건 뭐예요? 표현한 거? 사표죠. 근데 얘 속마음은 뭐예요? 아니에요. 얘 속마음은 뭐예요? 월급 올려달라고. 그죠? 월급 올려주세요, 이거예요. 과장인데 지금 15년째 과장이야. 사장님이 볼 때마다 자네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네 이러놓고 월급은 어때요? 안 올려줘. 그러니까 얘가 화나죠. 그래, 뭐라고요? 사표 낼 거예요. 저 다른 회사에서 오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 사표 낸다라고 그랬죠?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 월급 올려달라는 거야. 그럼 속과 겉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어떤 게 중심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야.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이거예요. 진이 있느냐요? 아니냐? 아닌을 뭐라고 그래요? 없는. 아닌을 없는이라고 써보세요. 거기다 책에다가. 요거 하나 적으시면 돼요. 진이 아닌이 뭐라고요? 진이 없는. 다른 말로 진이 결여된. 진이가 있는 거예요? 결여된 거예요? 결여된. 진이가 있는 없는 표시를 한 거야. 그럼 뭐가 결여된 거예요? 진이가 있는 거예요? 결여된 표시를 한 거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다른 말로 아닐 삐자를 써서 뭐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 결론. 비진의 표시는 뭐하고 동의어다? 진이 없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진이 결여된 거야. 진이가 있는 거예요? 결여된 거야? 써주셔야 돼 이거.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 저거 이해 안 하? 저걸 써두시 않으면 머리 뽀개져 이제 나중에 머리 뽀개져요. 뭐 안 써두면? 요거 두 개 안 써놓으면 머리 뽀개져. 대법원 판결문이 머리 뽀개지게 써놨어. 근데 시험은 그대로 나와. 판결문 그대로. 미리 했어요. 저거 써두셔야 된다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 비진의 표시. 오케이. 볼까요? 저 최수종 씨는 아시나요? 마누라가 하이라 씨죠. 근데 최수종이가 하이라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하이라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표현하죠. 그게 뭐라고요? 진이 있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진이 없는 거야. 그게. 제가 볼 때는. 맞죠? 걔가 진이라고요. 그게. 걔가 진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 생각에는 걔가 진이 없이 한 거라고. 그게 무슨 표시? 비진의 표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여보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남편의 반응이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하지? 라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진이 없이 헛소리 한 거. 헛소리. 그죠? 이게 비진의 표시야. 그럼 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뭐하고 뭐가? 생각과 속과 뭐가? 겉이 다른 거예요. 이게 속 다르고 겉 다른 게 비진의 표시예요. One more time. 뭐하고 뭐가 다른 거? 속과 겉이 다른 거. 진이가 있는 거, 결여된 거. 진이 결여된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잘 안 살아. 그죠? 근데 가끔은 우리도 이렇게 살기도 해요. 가끔 이렇게 살기도 해요. 왜요? 제 조카애가 둘이 있는데 조카애가 이렇게 마켓이나 이런 데 마트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얘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찌르고 어떻게 해요? 요거 마음에 들다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 그죠? 어제도 샀어. 그제도 샀어. 걔 방에 가면 장난감이 방을 꽉 채워버렸어. 그죠? 다 채우잖아. 고모들 이모들 볼 때마다 사달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죠. 그때 고모나 이모가 어떻게 대응을 해요? 지금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라고 표현하죠. 속에 사줄 마음 없이요. 이게 비진의 표시잖아. 우리 한다니까. 그죠? 한다니까. 속에 있어요? 속에 진이가 없어요? 속에 진이가 있어요? 결여됐어? 결여된 채로 겉으로 표시만 하는 거지. 그죠? 여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게. 요때 눈이 움직이면 비진의 표시예요. 그죠? 눈이 움직이면 뭐라고요? 진이 없는 의사표시고. 눈이 안 움직인다. 그죠? 그럼 진이 있는 거예요. 진이 없는 표시의 반대말은? 다시. 진이 없는 표시의 반대말은? 진이 있는 의사표시. 진이 있는 의사표시의 반대말은? 진이 없는 의사표시. 이해됐어요? 요 대립된 관념이 중에 대립된 구조가. 자, 그럼 조문 볼까요? 밑에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사례 가지고. 밑에 사례 접근 라이머 민법 볼까요? 갑은 아름다운 여인 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름다워요, 을은? 을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죠? 이 아름답다는 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죠? 예, 자기 눈에만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제 눈에는 이 형제가 제일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여인 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실제는 아파트를 증여할 내심적 의사. 내심적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진위가 있어요? 없으면서 빗줄여. 부동산을 뭐 하겠다고? 증여한다고 표시했어요. 그럼 진이 있는 거예요? 진이 결여된 거예요? 진이 결여된 채로 증여 표시했죠? 그럼 내심적 의사는 줄 마음 있어요? 줄 마음 없어요? 표시는 줄게요 그랬죠? 그럼 갑은 아파트를 이전해 달라는 상대방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의사표시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관점상.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뭐라고 그래? 실제 의사를? 진이라고 그래. 진이. 생각, 내 생각. 진이가 내 생각이죠? 줄 생각 있었어요? 줄 생각은 없었어요? 줄 생각 없죠? 근데 외부로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의사가 중심이에요? 표시가 중심이에요? 어느 게 중심이 서야 되는 거? 중심에 서야 되는 건 어느 거? 잘 보세요. 표의자한테 물어볼게요. 얘한테 물어볼게요. 얘한테 물어보면 뭐가 중심이라고 그래요? A한테 물어볼게. A. 얘가 B. 얘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얘는 남자예요. A가 뭐라고 그랬죠? 줄마음 있는데요? 줄마음 없는데? 줄마음 없는데 준다고 표현을 했죠? 얘가 상대방이네, 상대방. 그죠? 표의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의사가 중심이지, 이 사람은. 내 의사가. 내 속에 있는 게 중심이죠?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상대방은 뭘로 수용을 해, 수용을? 표시한 거. 표시대로 수용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 중점이냐, 표의자 중점이냐,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입법자는 어디에 중점을 뒀어요? 절충을 했어. 두 개를 절충을 했어. 짬뽕을 했어. 절충한 거야, 절충. 표시하고 뭐하고를? 의사. 요거는 상대방은 뭐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요? 표시를 중심으로 받아들이죠? 표의자는 뭐의 중심? 의사냐, 표시냐 이거죠. 근데 우리 입법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절충을 뭐라고 그래요? 짬뽕. 절충이 짬뽕이야. 짬짜면이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짬짜면. 짬뽕도 아닌 것이 짜장도 아닌 것이. 그럼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지. 우리 입법자가 어떻게 여기다 이걸 규율을 했는지 볼까요? 자, 원칙. 표의자가 진이 아니면 어떻게 한 거? 알고. 모르고 해요? 알고 해요? A는 줄마음 있어요? 줄마음 없어요? 없죠? 없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죠? 준다고 그랬죠? 그거 알아요? 모르고 해요? 줄마음 없다는 거 얘는 알고 해? 모르고 해? 알고 한 의사표시. 또 뭐가 있다? 효력 있다. 효력 있다를 한자로 바꾸면 유다. 결론.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 아파트 줘. 따라서 B는 A한테 아파트 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달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뭐하고 한 거? 알고 한 의사표시는 효력 있다, 효력이 없다? 효력 있다. 효력 있다를 다른 말로 유유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1번. 그럼 이거는 무슨 입장에 선 거예요? 어느 입장? 표시요, 의사요? 주라고 말을 했고만 안 했고만. 했네. 뭐 한다고? 표시했죠? 준다고 안 준다고? 마음은 없는데 줄게라고 했죠? 그럼 뭐에 중점을 둔 거예요? 표시주의야, 표시주의. 무슨 주의? 표시주의. 말한 대로 책임지라고, 인간아. 그죠? 말한 대로,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 책임지라고.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의자가 뭐가 아님을? 진이 아님을 모르고요, 알고요? 알고 한 의사표시도 효력 있죠? 그럼 이분은 의사하고 줄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줄마음이라는 게 줄의사죠? 의사는 있어요, 의사는 없고요?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분의 의사와 밖으로 뭐 한 거? 표시된 거는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해. 속 다르고 겉이 달라. 야가 말할 때 속은 줄마음 없는데 준다고 그랬죠? 불일치하죠? 그거 모르고 했어, 알고 했어? 알고 한 의사표시도 뭐대로 유효?
표시대로 유효다. 표시대로 유효다. 오케이. 됐어요? 예외. 상대방이 뭐가 아님을? 진이 아님을. 진이 아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이 없음을. 아님이 뭐라고요? 없음을 뭐한 경우? 알았거나. 알았거나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한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뭐가 없다는 거를? 진이 없다는 거를. 뭐 했을 때만? 뭐 했을 때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죠? 그럼 이때는 뭐가 중심이에요? 중심은? 의사 중심. 의사. 이때는 의사 중심. 진이 없는 거잖아. 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자네가 알았잖아. 당신 알았잖아. 그죠? 그럼 이게 무효로 될 때는 언제 무효로 돼요? 누가 알았어야 돼요? 표의자요? 상대방이야?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 뭐가 없다는 거? 진이 없다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되죠. 그럼 알았다는 걸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 입증을. A죠? A가 누구야? 무효를 주장할 사람. 무효 주장할 사람 이거 입증을 해야 돼. 그래야 뭘로 돼요? 무효로 돼요. 이거 입증 못하면 뭘로 돼요? 오, 예. 그럼 여기 볼까요? 무효로 되는 경우, 진이 없는 의사표시가 뭐로 되는 경우? 무효로 되는 경우가 시험에 나온다. 이게 단골로. 이게 10번 이상 나왔다. 10번 이상. 이 예외가 별 3개. 그래서 원칙은 하나. 이건 3개, 이거는 하나, 별 하나. 중요도가 달라요. 그래서 진이 없이 의사표시 던진 거는 법은 어떻게 규제를 해요? 원칙은 어떻게 규제? 원칙은 유효로. 표시한 대로 책임지라고 그러죠?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예요? 진이 없음을 뭐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를 법학은 악의라고 그래요. 악의. 알았다를 뭐라고 그래요? 악의. 악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나쁜 의도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야. 악의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정을 알았냐? 알면 뭐라고 그래요? 악의. 악의. 모르면 선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과실. 과실. 알 수 있었어. 주의 기울였으면. 뭐를 기울였으면?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잖아.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 과실. 오케이? 자, 그러면 무효로 될 때는 언제예요? 무효로 될 때는 언제? 이 비진이 표시가 무효로 될 때는 언제? 진이 없음을 뭐한 경우? 알았거나 뭐한 경우? 알 수 있을 때.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알았거나 오화야. 오화의 별표.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시험 문제. 이거 보고하셔도 돼. 보고하셔도. 진이 없는 의사표시. 진이 없는 의사표시를 바꿔서 뭐라고 그래요?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진이 없음을 뭐한 경우?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다. 맞음 틀림? One more time. 보고 있어요. 보고.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뭐한 경우?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다. 맞음 틀림? 맞음. 둘 중에 하나. 언제 무효?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맞죠? 다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뭐한 경우? 알았을 경우 무효다. 알았을 경우 무효다. OX. O. 자, 이제 흔들어요. 뒤집을게요. 알았거나를 뒤집으면 뭐예요? 반대로. 알았을 때를 뒤집어. 몰랐어. 알았어를 뒤집으면 뭐라고요? 몰랐어. 누가 몰랐어? 상대방이 뭐가 없는 거를? 진이 없는 거를. 진이 없음을 알았대, 몰랐대? 몰랐어. 그럼 유효, 무효? 유효. 뭐를 모르면? 몰랐어. 그죠? 그리고 무과실이야. 과실의 반대말은? 무과실. 무과실의 반대말은? 과실. 몰랐어의 반대말은? 알았어. 알았어의 반대말은? 몰랐어. 진이 없음을 상대방이 뭐한 경우? 몰랐어. 그리고 뭐라면? 무과실일 때. 몰랐고 그리고 무과실이면 유효, 무효? 유효. 시험 문제. 20회 시험 문제, 17회 시험 문제.
뒤집을게요. 상대방이 진이 없음을 뭐한 경우? 몰랐어요. 반대말. 뒤집으세요. 몰랐어요. 반대말. 알았다. 알았어. 나 알았어. 제가 진이 없는 거 헛소리 하는 거. 그죠? 하이라한테 물어볼게. 하이라한테. 최수종이가 맨날 방송에다 떠들고 다니죠.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내 사랑은 하이라지 라고 떠들고 다니죠. 그 하이라는 알아 몰라? 다 알아. 그죠? 알았죠? 또는 뭐한 경우? 무과실의 반대말은? 과실. 무자 빼면 되죠? 과실이야.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로 된다. 이게 정리야. 이게 정리. 시험 문제. 응용합니다. 이제 응용. 어려워요? 다시 한번. 뭘 알았어의 반대말은? 몰랐어. 과실의 반대말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뒤집어. 반대로. 민법은 뒤집어야 돼. 뒤집어. 남자의 반대말은? 여자. 그죠? 잘생긴 놈의 반대말은? 못생긴 놈. 그죠? 예. 알았어의 반대말은? 몰랐어. 과실의 반대말은? 그럼 유효야. 그럼 무효는 언제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됐어요? 시험 문제. 이제 움직여. 살아서 움직여. 조문이. 집중.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이 없음을 뭐한 때?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상대방이 진이 없음을 뭐한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맞음 틀림? 이게 맞죠. 요때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인데 요것만 얘기했잖아요. 요것만. 그래 틀린 거예요 이게. 요 조문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요 조문 단서를. 단서 한 번 더. 그래 단서 한 번 다 같이 리딩할게요. 단서. 원칙은 유효죠? 근데 언제 무효로 돼요? 언제 무효로 취급해요? 언제? 다 같이 리딩 시작! 여기서 알았거나는 뭐예요?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둘 다예요?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면 무효. 근데 알았다는 거. 상대방이 진이 없는 걸 알았다는 건 누가 입증을 해야 돼? 누가? 표의자가 누구요? 무효를 주장할 사람이 입증해라. 오케이. 비진이 표시 끝. 됐어요? 진이 없이 이렇게 말 날린 거, 진이 없이 이렇게 헛소리 한 거는 법은 어떻게 해요? 일단 무효로 유효로? 원칙 유효 무효? 유효. 예외.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뭐가 없음을요? 진이 없음을. 알았을 때 몰랐을 때. 몰랐고 무과실이면 뭘로? 유효다. 유효. 언제만 무효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오케이. 이제 요걸 가지고 기본이나 심화에서는 이게 살을 붙일 거야. 살을 점점 붙여갈 거야.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이게 흔들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정리되셨습니다. 우측에 용어 설명 볼게요. 용어 설명 잠깐 점검하고 가요. 선이란 뭐예요? 선이란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일반 생활에서는 좋은 뜻을 선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법학에서 선의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게 선이에요. 악의는 어떤 사정을 뭐 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일상생활에는 나쁜 의도가 악이죠.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과실이 뭐예요?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알 수 있었다. 뭐를 기울였으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죠. 그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알 수 있었다는 말이 뭐야? 알 수 있었다는 말은 결국이 뭐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알 수 없었다는 말이야. 이 말 속에는 알 수 없었다는 거. 네가 주의를 안 기울여서.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알 수 있었다를 뭐라고 그래? 법학은 과실이라고 그래. 과실. 알 수 있었다는 법문의 표현을 뭐라고 그래? 우리는 과실이 있었다. 과실이. 다음, 무효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없어요? 선의삼자에게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한다가 뭐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가 무슨 말? 주장할 수 없다는 뜻. 됐나요? 자, 비진이 표시됐어요.
두 번째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조문 볼까요? 민법 몇 조의 기술이 되어 있어요? 108조 2항. 108조 1항 2항. 통정이 뭐예요? 통정이? 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정을 나눴다고. 죄송해요. 형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통정을 적어볼게요. 서로 짜고. 서로 뭐하고? 짜거나 합의한 거. 서로 짜거나 합의한 거예요. 통정이라는 뜻은 무슨 뜻? 서로 뭐한 거? 짜거나 합의한 거를 통정했다고 그래요. 허위의 의사표시, 허위 표시를 했다.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유효로 무효로? 무효다, 무효. 두 번째, 전항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됐나요?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108조 1항과 2항으로. 자, 통정의 표시요. 자, 여기 통정에 동그라미 하실게요. 통정. 통정이 무슨 뜻? 짜고 했다. 다른 말로 서로 합의한 거. 서로 뭐 한 거? 합의한 거, 합의한 거. 어떻게 의사표시했어요? 의사표시를? 허위로 의사표시했어.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달라요? 의사와 표현은 같아요? 달라요? 내가 음식점에. 그럼 음식점에서는 연말 되면 세금 정산하고 이러죠, 그죠? 그럼 세금 적게 내요, 많이 내려고 그래요? 적게 내려고 그러죠, 그죠? 그럼 매출이 실제 내가 1억 일어났어. 그럼 1억을 다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 매출 전표를 어떻게 해요? 매출 전표를 줄이죠. 1억인데 매출을 어떻게 해요? 줄여. 그죠? 3분의 1만 내도 많이 내는 거야. 그죠? 다 내는 소상공인은 없어. 제가 알고 있기로. 그죠? 세금을 100% 다 내는 소상공인은 없어. 다 덜 내려고 그래. 다 덜 내려고. 유일하게 제가 하는 후배 하나가 있어. 형님, 저는 서점을 하는데요. 야, 너 세금 다 내냐고 그랬더니 저는 세금 100% 다 내요. 제가 물어봤어. 아니, 그걸 왜 다 내? 그렇다고 너한테 국가가 애국했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형님, 내가 요거를 덜 내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얘는 100% 타요. 자, 볼까요? 매출액이 실제는 1억이에요. 1억. 그럼 1억 신고를 해요, 안 해요? 이게 실제 매출액이죠? 그럼 영수증에는 어떻게 써요? 실제로 써요? 줄여서 써? 줄여서 얼마로? 3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허위 계약을 하죠. 허위 계약을. 실제 계약이에요? 허위 계약을 해요? 이게 실제 매출이고 이거는 허위 계약이죠. 그럼 세무서에 어느 걸 신고해? 이거 하지. 이게 허위 표시야. 그럼 이걸 짜고 한 거야, 안 짜고 한 거야, 둘이? 짜고 한 게 허위 계약이란 말이죠. 이게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내, 이게. 이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실제하고 같아요, 다른 거야? 다른 의사 표시를 해. 혼자서 둘이 짜고요. 둘이서 짜고 이렇게. 둘이서 통정을 했다, 짜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이게 통정 허위 표시야.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건 뭐였어요? 진위 아닌 의사 표시는 짜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상대방한테 진위 없이 던지는 거야. 혼자서 던지는 거죠. 진위 가지고요, 진위 없이요. 없이 던지는 거죠. 예. 그 진위 없는 의사 표시는 혼자 던지는 거야, 진위 없는 거를. 통정 허위 표시는 짜고요. 짜고 실제하고 다른 의사 표시 하는 거야. 이걸 무슨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실제와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실제와 달라요? 다르게 의사 표시하는데 이걸 둘이 짜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즐겨 마주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가장양도예요. 적어볼게요. 허위 표시 옆에다 뭐라고 그래요? 가장양도. 요거를 적어두시면 돼요. 별표하고. 통정 허위 표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주로 뭐라고 나온다? 뭐라고요? 가장양도라고 시험에 주로 출제를 한다. 가장양도라고도 하고 가장매매라고도 한다. 가장매매. 요러면 이걸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허위 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딱 들어봐 맞는 거야. 통정 허위 표시. 오케이. 제 아는 지인이 저 필리핀에 거기 거주를 했어요. 애 교육 문제로.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볼까요?
이분이 필리핀에 정착을 하려고 거기 가서 설빔이라고 하는 이 음식점을 시작을 했어요. 설빔. 거기가 후덥지근하죠, 필리핀이. 그래서 설빔 가게를 냈더니 대박을 낸 거예요. 대박을. 후덥지근하니까 뭐 찾으세요? 시원한 거. 그리고 이게 달짝지근하잖아요. 그죠? 이게 대박을 낸 거예요. 그 부촌에다 냈더니. 근데 이분이 필리핀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한국인이잖아. 그죠? 한국에서 정년퇴직하고 가게를 낸 거야. 근데 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 내 명의로 거기다가 명의 이전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거기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명의를 낸 거야. 실제는 누구 건데요? 실제는 A 거야. 이분이 실제 주인이야. 이분이 실제 주인이에요. 근데 명의를 누구 앞으로요? 원주민 앞으로, 현지인 앞으로. 이렇게 명의를 낸 거야. 명의를, 가게 이름을. 이렇게 하기로 혼자서요, 둘이서요? 둘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실제는 내 가게인데 명의를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명의를 내자라고 서로 뭐를 했어요? 합의를 내가지고 부동산이요. 가게 이름이 이 사람 앞으로 생겼어. 질문. 이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법적으로. B 거예요? A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 안 했어? 통정을 했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B 거예요? A 거예요? 여기 보세요. 들어오세요. 갑이 사업을 벌렸는데 우리 수험생 얘기야. 수험생 얘기. 신랑이 잘 나가다가 공장이 꼬꾸라졌어. 그러면서 부도 맞으면서 돈을 이 채권자한테 50억 넘게 빌렸었어. 많죠? 예. 못 갚았어요. 사업은 부도 맞아가지고 꼬꾸라졌어. 그러면 이 갑이 이분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이분은 빌려준 채권자요. 빌려 쓴 사람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채무자. 빚 있죠? 50억의 빚을 떠안은 거야. 사업은 꼬꾸라지고. 그때 이 수험생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자기 명의로 된, 자기 남편 명의로 된 집하고 땅하고 부동산 어떻게 돼? 다. 이 채권자한테 뺏기죠? 강제집행더라도 다 날리게 돼. 법적으로는 이분이 다 이거 압류해가지고 처분하게 되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 이분은 뺏기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래? 안 뺏겨야죠. 어떻게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장양도를 해요. 이 집이나 부동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명의를 옮겨놓는 거죠. 가장매매. 매매를 가장하거나 양도한 것처럼 꾸며놓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장양도 또는 가장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일로 옮겨놔. 명의를. 빨리 옮겨. 빨리. 오케이? 그리고 하는 게 뭐야? 위장이혼을 하는 거야. 위장이혼을 이렇게 여기 마누라 앞으로 명의를 옮겨놓고 둘이 이혼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야 이 채권자가 여기 압류를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이 채권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갑한테 빌려준 거죠? 이 사람한테만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재산이 지금 갑의 명의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요. 명의가 옮겨왔죠? 그럼 채권자는 얘 명의로 남아있더라면 얘가 강제 집행을 해서 처분해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양도인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요? 을 앞으로 명의 이전이 돼 있죠. 이거를 얘가 치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압류를 못 들어오죠. 왜? 얘는 제3자야. 갑 입장에, A 입장에서는. 그래서 위장이혼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재산을 은닉에 빼돌리죠. 그죠? 예. 그건 위장이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안 하고요. 이혼을 안 하고 갑이 만약에 누구한테 빼돌렸다면 을한테. 처남한테 빼돌렸다. 처남한테 명의를 어떻게 했다? 이 집 명의를 옮겨놓았다. 그럼 이 매매가 혼자서요. 둘이 짜가지고 매형과 이 매형하고 누구하고요? 처남하고 짜가지고 집 명의를 옮겨놓은 거죠. 계약서에는 그럴듯하게 뭘로 써놔요? 매매라고 쓰죠. 이때 계약서에 가장매매라고 써 안 써? 그럼 바보 되는 거지. 가장매매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거. 우리가 무슨 매매라고? 실제는 뭐라고 써? 매매라고 계약서는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둘이 짜고 했다는 거지. 둘이서 뭐 해서? 통정하고 안 하고. 통정해서 매매를 어떻게 했다? 가장했다 이거죠. 매매로 가장했다. 그럼 등기를요. 이 빌라나 원룸의 명의를 누구 앞으로 옮겨놔요? 처남 앞으로 옮겨놓는 거. 그래야 이 채권자가 압류를 못 들어. 압류를. 오케이?
그때 쓰는 게 가장매매야. 가장매매. 이거 사업을 했다가 망한 분들은 이거를 알아. 이 법리를. 가장매매 법리를 알아요.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질문. 저 집은 누구 거로 본다 법적으로? 매형 거 1번. 2번 처남 거. 누구 거예요? 을 거. 을 거. 손 들어주세요. 나머지는요? 갑 거. 그 나머지는 갑을 거. 자 볼까요? 등기부 떼면 누구로 떠요? 등기부 떼면 을 거로 뜨죠. 따라서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누구 걸로? 을 걸로, 처남 걸로 소유자로 추정된다. 간주여 추정이요? 추정되는 거예요. 등기부상 명의자인 을 걸로 추정된다. 그럼 갑이요. 갑이 매형이 뭐라고요? 이 매매가 뭐였다고? 진짜 매매요? 가장 매매요? 가장 매매를 뭐하면? 입증하면. 입증하면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갑이 할 일은 뭐예요? 입증 문제. 입증 자료가 있냐? 입증 자료, 입증 자료.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가게를 누구로 돌려놨어요? 현지인 명의로 돌려놨죠? 그래서 얘가 이걸 찾아오려면 이게 네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찾아오려면 이게 뭐였다고? 통정으로 된 거라고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그죠? 입증 자료가 제일 중요해. 입증 자료. 소송에서는 누가 이겨요? 증거 싸움이라는 게 있고요. 입증 자료 있냐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 만나가지고 야 밤에 오늘 밤에 만나 10시에. 그래 만났죠? 얘가 얘기했어요. 이거 네 명이지만 우리 둘이 뭐 한 거니까 이거. 통정해서 네 명의로 한 거니까 내 거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 기억 안 나는데. 그래 이 가게를 뺏겼다는 거죠. 얘한테. 뭐를 입증 못하면? 통정했다는 증거. 이걸 입증을 못하면 이거는 빚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는 통정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전제로 해. 전제로. 통정해서 매매가 된 걸 어떻게 한다고? 전제로 깔고 하는 거야. 그럼 입증된 걸로 안 된 걸로? 된 걸로 하는 거. 된 걸로. 그럼 쉬워 안 쉬워? 쉬워. 따라서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어떻게 했어요? 통정해서 가장매매했죠? 통정해서 가장매매했다는 건 입증됐다 안 됐다? 입증된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져. 그럼 누구 거야 이제? 갑 거야. 명의는 을 거지만 얘가 실제 주인이야. 그죠? 가장매매로 소유권만 을 앞으로 빼돌린 거예요. 처남 앞으로. 이해되세요? 명의는 누구 거고 명의상으로는 을 거고 실제 주인은 갑인 거죠. 그리고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야. 매매가 가장으로 돼서 이 등기는 무효다. 원인 무효다. 따라서 이게 무효니까요. 이 매형은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찾아와요. 무효니까 찾아와 임마. 임마 이거 내 거잖아. 자식아 이거 여기 뭐 했다고? 통정했죠? 통정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입 맞추는 거죠? 입 맞추는 거. 둘이 뽀뽀하는 거예요. 뽀뽀. 그죠? 술 먹고 지난달에 술 먹고 얘기했잖아. 이 자식아 너랑 나랑. 내가 명의를 돌려놓기로. 왜? 저 채권자가 다음 달에 압류 들어올 것 같아. 그래 빨리 옮기는 거야. 그죠? 그렇게 입을 맞췄어 안 맞췄어? 통정을 했죠? 그랬더니 얘가 을이 얘처럼 시치미 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이걸 못하게 막으려면 입증 자료가 있어야죠. 입증 자료 어떻게 만들어? 이중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약서? 이중계약서 또는 각서를 받아. 각서. 뭐를 받는다? 각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통정이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해? 각서 챙겨. 각서 안 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 녹음해. 뭐를 해요? 녹음을 해. 녹음을 해. 야 처남 술 먹자.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 현실은 이런 거야. 현실은 이거 구두로 했어. 구두로. 근데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야 그거 내 거 맞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매요? 그죠? 그럼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얘랑 술 먹고 술 잔뜩 먹여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실무야. 실무. 그죠? 근데 우리 민법 시험에서 뭐라고 그래? 이거 다 빼버리고 뭐라고 그래? 통정했다라고 나와버려. 그럼 입증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를 전제로 하는 거야. 된 거. 그래 쉬워 우리는. 그죠? 그럼 이거는 실제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갑은 이게 무효니까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외형상으로는 누구 거야? 외형상으로는 을 거죠. 을 거. 그죠?
이때 이 채권자는 그러면 채권자는 이 부동산이요. 이 빌라나 원룸이 여기 있더라면 얘가 강제집행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압류 들어와서 이거 처분할 수 있었죠? 근데 갑하고 을하고 어떻게 가지고 해요? 정상적 거래요? 통정해서 재산을 은닉한 거죠? 그때는 이 채권자가요. 이 통정허위 표시요. 가장매매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걸?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얘가 이거를 확 취소시켜버려. 너희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작당무위에서 소유권 이전한 거죠. 이 통정허위 표시, 이 가장매매를 취소시켜버린다고. 그럼 명의가 이쪽에서 누구로 돌아와? 갑으로 돌아오죠. 그럼 이걸 압류해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 채권 50억 해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요 빼돌린 재산, 매형하고 처남하고 이렇게 통정해서 집을 가장매매했죠. 빼돌린 거를 그냥 둬요. 취소시켜버려. 무슨 취소 그거를? 채권자 취소. 같이 리딩이에요. 무슨 취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카드가 있다. 이 금전채권을 지키려면, 무슨 채권 지키려면? 금전채권. 이 금전채권을 보존하려고 이걸 취소시킬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 질문 드릴게요.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는 정상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죠?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는 정상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뭐 하는 거? 가족끼리 매매한 거를 우리 법원은 뭘로 봐요? 가장매매로 추정해버려. 야, 너희들이 가족끼리 사랑하냐? 가족끼리 매매하냐? 그럼 법원은 뭐라고요? 저것들이 가장매매를 한 걸로 뭐 해버려? 추정을 때려버려 그냥. 그죠? 그래서 진정한 가장매매를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 가족끼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돼요? 가족 이외의 사람을 여기다 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가 있어 없어? 왜요? 얘가 가족은 처분을 안 하는데 얘가 누구면 우리 친구 아이가 그래도 친구한테 얘한테 부탁해서 얘한테 맡겨놨죠. 그죠? 얘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팔어 얘한테.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무슨 명의가? 부동산 명의가 자기 앞으로 돼 있죠. 요거를 처분할 수 있잖아 얘한테. 왜요? 명의가 여기로 돼 있으니까. 실제는 누구 거예요? 갑 건데 명의가 돼 있죠. 그럼 이 제3자는 얘하고 거래할 때 이걸 누구 거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나요? 을 거라고 인지하죠. 뭐 때문에? 등기 명의라고 하는 뭐가요? 외형이에요. 외형이 누구로 돼 있어? 을로 돼 있죠. 그래 얘를 소유자로 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을이랑 거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병은 둘이요. 갑과 을이 가장매매로 통정했다는 거를 이 병 입장에서는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선의인 거야 일반적으로. 몰라 얘는 몰라. 모르고 있는 거야. 그죠? 예, 모른 채로 이 부동산을 을로부터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동산은 갑거로 될까요? 제3자 병거로 될까요? 자, 그때 108조 2항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면 갑은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갑은 얘한테서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친구한테서 처남한테서 무효니까 돌려받죠? 돌려받는 거예요. 무효는 뭐 하는 거라고? 돌려받는 거야. 뺏어오는 거예요. 얘가 실권리자니까. 근데 그 무효는 108조 2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는? 선의 제3자에게는 뺏어올 수 없어 이거는. 얘가 병이 뭐라면? 선이라는 건 뭐야? 가장매매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얘가 모르고 있었다면 제3자가 소유권을 먹는 거야. 몰랐다의 반대말은 뭐야? 악이면 아는 거죠? 소유권 얘가 차지해 못 차지해? 못 차지해. 얘가 뺏어가 얘가. 그래서 갑은 가장 양도인이 갑이야. 가장 양도인이 갑이죠? 자, 병이 뭐라면? 악이면 갑이 뺏어와 못 뺏어와? 뺏어와. 그럼 갑거가 돼. 갑거. 뺏어오죠? 선이면 병거가 돼. 병거가. 따라서 108조 2항을 잘 보세요. 전항의 의사표시는 무효죠. 그 무효라는 거는 누구끼리야? 자기네끼리만 무효야. 당사자끼리요. 당사자끼리는 무효인데 제3자가 뭐라면? 선의 3자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어쭈구리? 누구끼리는 무효고 당사자끼리는 뭐라고요? 무효. 얘는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가 악의가 아니라 뭐라면? 선이라면 뭐가 돼요? 유효. 그래 법률관계가 쪼개지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 당사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로? 제3자가 뭐라면? 유효. 그래 법률관계가 분열이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다 108주의항 끝에다가 갑과 을끼리는 무효, 제3자가 선이면 유효. 오케이? 병이 선의가 아니라 뭐라면? 악이면 뭐가 돼요? 갑이 무효로 뺏어와. 갑이 뺏어와. 따라서 병이요. 제3자 병이 소유권을 먹냐 뺏기냐는 뭘로 결정돼요? 병이 뭐라면? 선이면 얘가 먹는 거고 악이면 못 먹고 뺏기는 거예요. 갑한테. 오케이? 결정적인 관점은 뭐예요? 병이 뭐였느냐고? 선이냐 악이냐. 그죠? 예.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병은 이게 가장매매가 됐다는 거. 가장매매된 건물이라는 걸 얘가 일반적으로 병을 알고 사요? 모르고 사? 그래서 병은 선의로 추정돼. 추정. 모르는 걸로 어떻게 해줘요? 추정을 해준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는 사례로 볼 때, 사례로 시험을 자주 내요. 사례로 이렇게. 당사자끼리는 유효로 무효로? 무효. 무효니까 찾아오는데 그게 누구한테 넘어가면 못 찾아와? 선의 3자에게 넘어가면 얘가 찾아와 못 찾아와? 못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못 찾아오는 거예요. 108조 2항. 108조 2항이 뭐라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선의 3자에게 뺏어와 못 뺏어와? 못 뺏어온다고 돼 있죠? 대항하지 못한다가 뭐야? 주장 못한다. 뺏어올 수 없다. 뺏어올 수 없다. 누구한테는? 선의 3자에게 뺏어올 수 없죠? 그럼 108조 2항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법이 만드는 걸까? 선의 3자를 보호하려고 법이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규정이에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108조 2항을 드러내서 없애버리면 108조 2항 요걸 드러내서 없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선이라도 보호돼 보호 안 돼?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Why? 여기 보세요. 여기. 몇 조가 없다면? 108조 2항 요거죠. 요게 있다면 없다면? 없다면. 만약에 요게 없다면 이걸 드러내서 없애버리게 되면 요 조항 없다면 어떻게 돼? 얘가 뭐라도 선이라도 소유권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차지해.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누구 거야? 갑구지. 갑구죠. 명의는? 그럼 을은 지 거를요 남의 거를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얘가 등기를 했어도 원래는 얘가 소유권을 못 먹는 거야. 원래는 얘가 먹어야 돼 못 먹어야 돼? 못 먹지. 이 자식이 누구 거를요? 지 거를요 남의 거를 등기를 넘겼죠. 그게 이거 소유권 못 먹는 거야. 원래는 그 못 먹게 하면 얘 열받아 안 받아? 왜요? 외형상으로는 누구 건데? 을 건데 내가 이게 가장매매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얘가 알아 몰라? 모르죠. 내가 뭐 잘못했어? 야 법관 얘기해봐.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나 뭐 믿은 거밖에. 외형, 등기 외형 믿고 거래한 거 이거밖에 없죠. 내가 왜 뺏겨야 되냐고 쟤한테. 억울하죠. 그래서 몇 조를? 108조 2항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뭐를 못한다고? 대항 못한다. 뺏어올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호하려고? 선의 3자를 보호하겠다고 법이 중대한 선언을 한 거야. 이게 108조 2항. 그 108조 2항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거야. 별 3개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거기다 쓰세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다. 선의 3자 특별 보호 규정. 적어보실게요. 누구 보호하는 거? 선의 3자를 보호하는 무슨 규정이라고요? 특별 규정이다. 특별 규정. 이것이 있어야 제3자가 보호되는 거야. 이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다. 그럼 무효가 지금 판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는 무슨 무효였어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요 거래가 반사회적인 거였어요. 그죠?
그죠? 그 무효는 당사자끼리만이요 모든 사람에게. 얘가 선이라도 이게 무효로 됐어. 그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싸그리 무효야. 싸그리. 그죠? 얘가 뭐라고 그래도 선이 몰랐다고 그래도 얘 보호해줘 안 해줘? 그게 절대적 무효. 반사회적 행위가 절대적 무효죠? 그거 끝나고 났더니 상대적 무효가 나왔어. 어디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슨 무효? 무슨 무효? 누구끼리만 무효? 당사자끼리만 무효. 따라서 의리 가지고 있다면 이 부동산을 가장매매로 빼돌린 거를 의리 가지고 있다면 얘는 찾아와 못 찾아와? 찾아오죠? 무효니까 찾아오는데 의리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가면? 선의삼자에게 넘어가면 찾아와 못 찾아? 못 찾아오는 거야. 이걸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요 무효는 머릿속에 크게 두 개의 그림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무효는 자볼게요. 그래, 그림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무효 그러면 무효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술은 다 똑같은 술이에요? 아니라니까. 소주하고 맥주는 맛이 완전 달라요. 무효도 다 다르다고. 무효지만 색깔이 다 달라. 향이 달라. 그죠? 달라요. 그래 무효가. 같은 무효가 아니야. 사람이 다 다르듯이. 술이 다르듯이. 적어볼게요. 절대적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끼리만요 모든 사람한테. 그죠? 얘가 제3자죠? 제3자가 뭐여도 선이어도 무효를 관철해 못해. 야가 누구여도 선이라고 몰랐다고 해도 무효를 뭐 할 수 있어? 관철할 수 있죠? 항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103조예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잡히셨나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셨던 무효는 통정 허위 표시죠. 통정 허위 표시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 통정 허위 표시. 통정에서 허위 계약한 거죠. 허위 표시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이름 붙여준다. 상대적 무효라고. 그 무효는 니네끼리만 무효야. 니네끼리. 누구한테는 주장을 못해? 무효 주장해야 못해? 주장 못해. 그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얘가 선이라도 무효를 뭐 할 수 있으면? 주장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주장할 수 없으면 오케이 끝. 자 이제 점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점점 시스템을. 낱개로 돼 있으면 안 돼. 낱개로 된 게 아니라 묶여있는 거야. 점점 하나로 묶여있는 거야. 시스템으로. 그래서 법률행위에서는 절대적 무효를 공부했어요. 의사표시에서는 무슨 무효를? 상대적 무효를 지금 분석을 해보셨습니다. 이 사례를 잘 보시면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괄호 1번 성립요건 나와 있고요. 2번 보세요. 허위표시의 효과. 효과 보실게요. 1. 당사자 관계는 어떻게 처리돼요? 무효. 당사자 관계는 무효예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을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 뭐라는 거? 무효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요? 무효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하는 자니까 누구요? 갑이요, 을이요? 갑이. 매형이 입증해야 돼. 두 번째 지금 동그라미 2번.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 허위 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를 원인으로. 아파트를 처남에게 빼돌린 아파트를 부당이득으로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뺏어올 수 있다. 무효니까 돌려받는다. 무효로 돌려받죠? 별 3개. 빈출이야, 빈출. 시험 20번 나왔어. 시험 20번. 빈출이에요. 별 3개. 갑은 아파트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온다. 다음 쌍괄 2번. 선의 제3자 관계. 가장매매의 당사자인 갑은 을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줍시다 이거죠. 1. 제3자 병은 선의로 악의로. 선의로 추정해요? 악의로 추정해요? 선의로 추정하죠. 모르는 걸로요. 가장매매 모르는 거야.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쉬셨다가 나머지 정리하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